자, 맨체스터 두 팀이 똑같은 시간에 경기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라이튼을 홈으로 불러들였고 맨체스터 시티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원정을 갔죠. 근데 충격적인 결과는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나왔습니다. 물론 네. 브라이튼이 최근에 기세가 좋고 더 초반 분위기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맨유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의 너무 답답한, 안 좋은, 최악의 용서가 안 되는 경기력이 나왔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브라이튼 상대로 4연패예요. 네. 브라이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로 오늘 승리 챙기면서 4연승이 됐고.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저희가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할 때마다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즌 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형철이 이제 동시간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를 이제 중계를 하고 왔고,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이제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보면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베스트 버스트를 항상 할 때마다 이제 특성상 이제 누가 이제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이제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사실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베스트는 없습니다. 없다. 베스트가 왜 없냐면 일단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고, 근데 이 경기 내용이 좋지 못한 데다가 사실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했잖아요. 네. 물론 메브리의 골이 나왔지만, 근데 이렇게 진 경기에서 그래도 이 선수는 좀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 선수를 과연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죠. 네, 베스트 선수는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괜찮았던 선수들은 있어요. 폼이 좀 올라왔네. 역시 이 선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선수들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그런 선수를 한 3명 꼽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항상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런 유형이. 지오고 달로가 오늘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레시포드. 딱 이 3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명도 이제 평타 좀 이상 정도라고 이제 좀 보고. 자,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 얘기를 먼저 좀 하면은, 네. 아무래도 맨유가 이제 후방에서 전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들고 나왔었던 전술이 4-3-1-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축화시켜서 좀 보면 다이아몬드 4-4-2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레시포드랑 호일룬이 중앙으로 좁혀서면서 투톱처럼 움직이고, 그 바로 아랫 지역 중앙에 부페가 배치되면서 좌측에 에릭센, 우측에 맥토미니, 그리고 후방에는 카세미로. 네. 이제 이런 형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중원과 그리고 이 최전방 조합을 가져갔는데, 이 볼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페가 3선 내려가는 빈도가 상당히 많았었고, 후방 빌드업에 어쨌든 맨유가 계속해서 좀 문제를 겪었다는 건 이날 브라이튼 상대로 좀 우리가 안 좋았었던 요소라고 이제 꼽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반전 보면 카세미루가 빠지고 이제 거기에 한니발 메브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메브리가 들어가고 나서는 아예 부페가 3선으로 내려갔어요. 왜냐면 그만큼 후방에서 맨유가 오늘 안 풀렸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니까 브루노가 강제로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 거죠. 원래 위에서 뛰놀아야 될 선수인데. 그러니까 사실 부페는 그러니까 내렸었을 때보다는 사실 올렸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기서 사실이잖아요. 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3선에서 이게 카세미로 맥토미니가 예를 들어서 같이 서 있는 상황이 나오면 이거는 뭐 전진성을 지금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카세미로가 올 시즌 개인 폼이 좀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기존의 카세미로가 잘했었던 부분까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부페가 약간 그 롤까지 도맡아서 하는 느낌이 분명히 이제 좀 있는데, 그러니까 좀 크게 뿌려주는 그런 롱패스로 레시포드가 좀 상대적으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시켜준 것도 부페는 꽤나 괜찮았었던 경기입니다. 근데 부페가 너무 고군분투했다는 인상이 강했고, 달로 같은 경우는 저는 제일 좋은 선수였던 것 같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러니까 4-3-1-2, 그러니까 이 다이아 4-4-2 같은 전형의 특징은 사실 윙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중앙으로 좁혀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 경우에 중요한 건 결국 양 풀백입니다. 그쵸. 이 풀백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근데 이날 달로 같은 경우는 수비적으로도 이 브라이튼의 좌측 누굽니까? 미토마예요. 근데 미토마랑 맞대결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야, 그게 사실 되게 쉬운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올 시즌에 또 이제 미토마 비롯해서 브라이튼 선수들 폼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직선적인 모습도 보여주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역할 수행을 잘 해줬었던 달로입니다. 레시포드의 경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들었었던 공격 지역에서의 대부분의 좋은 장면은 레시포드가 좌측 사이드라인에서 프리하게 좀 풀렸을 때, 공간이 났을 때 저는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 슈팅을 때린 장면도 있었고, 상대 수비랑 1대1로 붙었을 때 레시포드의 또 이제 장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슈팅은 많이 했는데, 이게 브라이튼의 6탄 수비 혹은 이제 뭐 옆그물을 때리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제 빗나가는 장면이 이제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포드는 오늘 그래도 한 골 정도는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공격 진영에서 좀 활발하게 풀어준 감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문제가 결국은 이 경기에서 베스트가 아예 없을 정도로 워스트는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워스트는 좀 어떻게 추리셨나요? 일단 카세미로 얘기는 카세미루는 이번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물론 이제 전술도 카세미루를 좀 못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네, 그거 예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도 했었어요, 영상에서. 근데 그걸 떠나서 카세미루가 이미 이번 경기 이전부터 카세미루답지 않은데? 약간 몸이 둔한데? 느린데? 커버가 안 되는데? 패스 때 이렇게 미스가 많지? 이런 느낌들이 사실 좀 들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 경기 초반에 보면은 그런 전진 패스 타이밍이나 이런 게 좀 괜찮아져서 오늘 그래도 패스 줄기가 좀 살아있나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카세미루가 최근에 좀 태클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패스 타이밍도 되게 애매해졌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실점 장면에서도 사실 약간 그 선수 마킹을 좀 뒤늦게 따라간 느낌이 있긴 했는데 뭐 이건 저는 100% 카세미로의 잘못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폼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드린 것처럼 맥토민이랑 카세미로가 후방에 자리하면서 빌드업을 주도하는 경우에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너무 답답한 흐름이 많으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부패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맨유는 공격 지역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게 빠르게 볼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한 명 더 언급하고 싶은 거는 맥토민입니다. 맥토민이. 그러니까 카세미로가 왜 이렇게 폼이 떨어졌지?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맥토민이는 뭘 했지? 약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여도 문제예요. 맥토미니는 보인다는 게 이제 투박하다 보니까 패스를 왜 저렇게 줘? 라는 게 보여서 문제. 안 보이면 안 보이는데도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약간 든든하나 싶었거든요. 맥토미니도. 근데 그 이후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카세미로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러니까 전반 공격이 좀 안 풀리니까 터너가 어떻게 했냐면 부패를 우측으로 돌립니다. 사실 근데 부패 우측 기용은 예전에도 꽤 나왔었던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4사의 전형에서 부패가 우측으로 가면 맥토미니가 위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중앙으로. 근데 사실 여기가 맥토미니에게 잘 어울리는 옷인가? 이 선에서 호일룬이랑 레시포드에게 뭔가를 공급해줄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저는 맥토미니가 하기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맥토미니가 그 위치에 포지셔닝을 잡았을 때 이선 볼순환이 더 막히는 악순환이 좀 벌어졌었죠. 그리고 맥토미니가 제가 이날 맥토미니를 뭘 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브라이튼이 역습을 전개하면 거기에 공격 저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기 영향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맥토미니가 오는 경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뭐 10명이서 싸운 거죠 진짜. 그래서 카세미로 안 좋고 맥토미니 안 좋고 벌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구성했었던 4미들 중에 여기 이제 에릭센도 약간 폼이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저는 에릭센은 뭐 카세미로나 이렇게 같이 언급할 만큼까지는 아니었다고 이제 보는데 에릭센도 비교적 좋지 못했고 카세미로 맥토미니는 정말 안 좋았던 데다가 부패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4미들 중에 벌써 3명이 폼이 안 좋았던 거예요. 팀이 이런 와중에 테나우는 뭐 하고 있느냐. 테나우도 결국은 뭔가 차이를 뭔가 반전을 못 꿰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팬들이 아쉽겠죠. 그래서 이런 뭐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근데 또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맨유가 지금 중원에 물론 얌라바트가 왔어요. 네. 근데 쓸 선수가 없기도 하죠. 네, 진짜로 그런 뎁스나 이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그래 카세미로 못해? 그러면 빼. 그럼 카세미로 역할 누가 해야 되냐? 이제 이 질문에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스쿼드 뎁스도 영향이 없진 않지만 지금 선수 개개인의 폼도 떨어져 있고 테나의 그 변화를 주는 시점 자체도 사실 뭐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두 선수 더 언급하고 싶은 건 이제 호일룬과 레길론. 이 선수 취소가 됐죠, 호일룬.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너무 아쉬웠고 왜냐면 거기서도 레시포드가 측면을 그 장면도 레시포드가 좌측에서 좀 더 프리하게 풀렸을 때 나온 장면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호일룬 막 세레머니 하고 막 난리 났는데 이게 그 이전에 나갔다라고 골 취소가 됐는데 호일룬은 일단은 터치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 살리면서 갈 수 있는 그 터치가 좀 투박하다 보니까 이적 전에도 사실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도 약간 지금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상당히 적극적인 스탠스도 좋고 압박할 때도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저는 호일룬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자원이라고 보고 레길론도 어쨌든 이번에 영입돼서 온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길론 그러니까 이날 다이아 사사이를 꺼내들면서 터너가 어쨌든 레길론이라는 선수를 좌측에 배치를 했던 것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장점. 근데 말씀드렸듯이 다이아 사사이 전형에서는 풀백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레길론은 공격적인 부분 그래 오늘 괜찮았어. 근데 이 선수가 과연 수비 밸런스가 좋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이 레길론 입장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 다만 이 실점 장면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맨유 팬들이 좀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설렁설렁 뛰냐 이게 있거든요. 근데 레길론은 열심히 뛰긴 했어요.
그 나름 그래도 그런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팬들한테 되게 필요하고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시즌 초반에 안 좋았었던 그런 흐름을 결국 깨지 못하고 브라이튼 상대로 4연패 그리고 그 철옹성 같은 올드 트래포드도 약간은 무기력하게 좀 무너졌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뭐 다음 주도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피로감이 계속될 텐데 어떻게 변화를 깰지가 궁금하고요. 네. 자, 맨체스터 시티는 동시간대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역전승을 했는데 경기가 웨스트햄의 선제 골 그리고 웨스트햄이 시즌 초반에 엄청 좋아. 1대0이었어요. 전반 끝났을 때. 근데 맨시티가 후반 초반에 도쿠의 골 그리고 이어서 두 골을 쭉쭉 넣으면서 3대1 결국 맨시티가 이제 역전승을 했는데 이 경기에 저는 베스트는 제레미 도쿠를 일단 꼽겠습니다. 왜냐면 도쿠가 사실 웨스트햄의 전술 준비를 되게 잘해서 맨시티가 그 웨스트햄 밀집 수비에 많이 고전했던 경기인데 후반 초반 시작하고 딱 1분 만에 도쿠가 왼쪽에서 드리블로 웨스트햄 수비 흔들면서 자기가 그냥 동무대로 골을 넣었어요. 그런 골 나오면 사실 밀집 수비 상대한테 되게 편하잖아요. 일단 그쵸. 혀를 뚫어준 게 개인 기량으로 나온 거니까. 그리고 결국 그런 식으로 골이 터지면 기존에 답답했었던 흐름도 살짝 풀리는 효과가 있긴 해요. 도쿠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전반에 초우팔에게 1대1 수비에 좀 고전을 했어요. 전반에는. 근데 후반에 또 다른 방식으로 초우팔을 괴롭히는 거 보면서 이 선수 드리블은 그냥 알고도 좀 못 막는 뭔가가 있구나. 진짜 드리블러라고 얘기를 불린 게 괜한 게 아니구나. 앞으로 잔부상 관리는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도쿠는 뭔가 맨시티 그동안 없었던 옵션을 제공해주는 느낌? 정해서 도쿠를 일단 꼽았고요. 또 한 명 꼽자면 선방을 해서 1대1 상황에서 웨스트햄에게 다시 리드가 안 기울어지게 만든 에데르송. 우리 에데르송이 달라졌어요. 폼이에요. 진짜 달라졌어요.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 때도 너무 에데르송이 잘했고.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줬으니까. 올 시즌 리그도 되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와 에데르송이 진짜 달라졌구나. 이번 선방 그 나와서 안토니오 거 막아낸 장면이랑 그리고 그 선방으로 코너킥 때 헤더 막은 거는 진짜 대단하다. 네, 에데르송이 이번에 승리에 되게 많은 공을 세워서 전 2명을 좀 꼽고 싶고요. 워스트는 사실 웨스트햄도 맨시티도 이번 경기 다 잘했는데 워스트 꼽자면 일단 포든. 포든이 풀럼전은 잘했죠. 근데 되게 잘한 경기가 있으면 그 다음 경기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타이밍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경기였어요. 전반에 회심의 슈팅은 좀 빗나갔고 포든이 그 이후에 뭔가 영향력이나 패스 선택 이런 데서 잘 안 보여지고 패스 선택도 워커나 실바 쪽으로 안 주면서 좀 아쉽다가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반에 교체 아웃이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 포든이 이번 경기 때는 좀 미미했는데 그래도 이 선수가 올 시즌 폼이 나쁜 거는 아니다. 근데 이번 경기만 좀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고 홀란은 사실 홀란도 이상하게 오늘 뭔가 안 풀렸거든요. 아레올라 선방에 막히는 억가도 있었는데 근데 혼란이 좀 그렇게 가끔 안 풀리는 경기들이 있긴 해. 본인도 뭔가 살려야 될 기회를 이상하게 다른 때보다 못 살리고 슈팅 정면으로 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혼란이 결국 왼발로 골을 넣었으니까 혼란은 워스트에서는 탈출. 혼란이 또 있음으로써 나오는 경기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혼란이 이제 골을 넣지 못한다고 해도 전방에서 수비 끌어당겨주고 본인이 이제 다른 동료 공격수에게 공간 창출해주고 그런 그러니까 단순하게 득점이나 어시스트 같은 포인트로서는 산정되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또 이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포드는 이번 경기에서 굳이 꼽자면 그래도 워스트로 좀 꼽을 수 있고 또 이제 팬분들의 마음의 워스트 아직도 부상 복귀 못한 스톤스. 스톤스. 스톤스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번 경기 전술 핵심은 그거예요. 스톤스의 부재를 로드리 옆에 그바르디올이 올라가고 워커도 올라가고 전반에는 사실 베르나르도 실바, 로드리, 그바르디올 그리고 후방에 디아스, 아칸지만 놓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아칸지도 전진하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되게 많이 운용을 했거든요. 아칸지, 로드리, 그바르디올처럼 3선이 보이기도 했으니까 2-3-5, 1-3-6 로드리 옆에 그바르디올, 아칸지 혹은 후반에는 워커 계속 3명의 숫자가 로드리와 함께 전진을 하면서 3선을 꾸렸는데 이게 스톤스의 공백을 메우는 나름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인 것 같다. 그래서 2-3-5, 1-3-6 이렇게 아마 스톤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한동안 무게를 두고 전술을 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펩 같은 경우는 그런 형철이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좀 이제 다채로운 전술 변화라든지 좀 그런 유기적인 모습이 어쨌든 잘 나오고 있고 반대로 맨유는 너무 좋지 않고 그렇죠. 맨유의 시즌 초반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맨체스터 같은 지역의 두 팀이지만 지금 순위도 꽤 많이 차이가 나고 승점 차이도 나고 결국 이번 주말의 경기 5라운드도 굉장히 큰 차이를 지역 라이벌 두 팀이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